자, 오늘 모의고사 풀이 해볼 겁니다. 그 24년 3월 고 18번 문제를 볼 거고요. 그 조건들 문제 보시면 2학년 학생들은 무조건 사각의자에만 앉아야 된다. 그리고 같은 학생들은 서로 이웃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평소에 쌤이 이웃하지 않는다면 이웃해도 상관없는 애들 먼저 줄 세우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이게 위치마다 지금 의자의 모양이 결정돼 있어서 이렇게 말고 전체에서 이웃하는 케이스를 빼는 걸로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이제 2학년이 사각의자 앉을 건데 어떻게 앉냐에 따라서 남는 의자의 모양이 다르잖아요. 이렇게 두 개를 앉게 된다면 남는 모양이 이렇게 있을 거고, 만약에 이렇게 있으면 가운데 3개, 그리고 이렇게 있으면 이쪽 3개 이렇게 될 거니까 우리는 경우를 좀 나눠서 볼 겁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 네모, 동그라미 네모, 동그라미 네모 의자가 있는데 2학년이 앞에 있는 네모 2개 앉을 때를 얘기해 볼 거예요. 그러면 이제 2학년 학생이 몇 명이죠? 2학년 학생이 2명이고 2학년은 의자 2개를 결정했으니까 얘네들을 줄 세우는 경우에서는 2 팩토리얼 될 거예요. 인원과 줄 세우는 사람의 경우가 같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를 구할 때 우리가 경우로 나눌 건데 전체에서 반대를 뺄 거야. 아까도 반대는 뭐였냐면 같은 학년이 서로 이웃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이웃할 때를 뺄 거예요. 괜찮죠? 자, 일단 전체는 뭐예요? 그냥 4명이 남은 4자리에 앉는 거니까 4팩토리얼 들어가면 되고요. 이웃할 텐데 이웃할 수 있는 자리가 2자리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웃할 때도 2학년이 이웃할 수도 있고 또는 3학년이 이웃할 수도 있겠지. 그래서 2 곱하기로 들어갈 겁니다. 만약에 2학년이 아니라 1학년, 만약에 1학년이 이웃한다고 얘기를 하면 1학년이 반드시 이 끝자리 2개에 들어가 주면 되겠죠. 그래서 1학년이 줄 서는 거 2 팩토리얼, 그리고 나서 남은 2자리에 3학년이 들어가니까 또 2 팩토리얼. 괜찮죠? 이렇게 첫 번째 케이스가 계산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2 곱하기 4 팩토리얼은 24 빼기 8이니까 30이 나오게 됩니다. 자, 두 번째 경우 해볼게요. 아까 쌤이 이 2학년이 어떤 의자에 앉냐에 따라서 경우를 나눈다고 이야기를 했죠. 이번엔 첫 번째랑 끝에 앉을 때를 얘기해 볼게요. 똑같이 2학년 앉을 때 2팩 들어가시면 되고요. 우리 나머지 4팩에서 우리 이웃할 때 뺄 건데 동일합니다. 우리 이웃할 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2학년이 이웃할 수도 있고 또는 자꾸 실수하네. 1학년이 이웃할 수도 있고 3학년이 이웃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2 곱하기로 출발해 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1학년이 이웃한다고 가정하면 이웃하게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저기 지금 쌤이 깊게 이제 진하게 밑줄 치는데 1번, 2번 이렇게 2자리가 나오게 돼요. 그 다음에 1학년이 만약에 이 2개에서 줄을 쓸 때 2 팩토리얼 들어갈 거고요. 나머지 3학년이 나머지 자리에 들어가니까 3 팩토리얼 계산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얘는 2 곱하기 4 팩토리니까 24 빼기 이거 3팩이 아니라 2팩이죠. 3학년 2명이었으니까 16, 즉 16가지가 나오게 돼요. 자, 그러면 세 번째를 보시면 동일하게 네모가 요 양쪽 끝에 있을 텐데 요 남은 의자의 모양을 보면 여기도 3개 하나가 남아요. 2번이랑 경우가 어때?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거는 계산하지 말고 똑같이 16가지 잡아주시고요. 경우를 나눈 1번, 2번, 3번의 케이스는 모두 더해서 64가지가 나온다. 이렇게 정답 내주시면 돼요. 다음 24년 6월 9일 9번 문제고요. 절대값 관련된 문제죠. 네. 그래서 우리 n이 x가 안 달고 있으니까 상수 취급을 해주시면요. x 빼기 1은 풀마 n 사이다. 즉 1 빼기 n부터 n 플러스 1까지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우리 등호를 그리면 안 되는데. 네,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러면 쌤이 계속 얘기하는데 미지수가 나오는 구간에서 2가지를 많이 줘요. 그래서 구간의 길이 또는 대칭성을 많이 준다. 뭐 사실 이것도 아니면 그냥 노가다를 조금 하셔서 경우를 찾는 정수 조건이나 이런 조건을 주는 케이스가 있을 테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이 친구는
우리가 구간의 길이를 준다라고 했을 때는 두 개를 빼보시면 돼요. 이 두 개를 큰 데에서 작은 걸 빼보면 2n이 나오는데 n 값을 모르니까 구간의 길이는 줬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그쵸? 대칭성은 둘의 평균을 내는 거예요. 1 빼기 n이랑 n 플러스 1이 2로 나눴을 때 1이라고 나오지. 그럼 이 두 친구는 x가 1에 대해서 대칭이 되고 있다는 걸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럼 무슨 얘기냐? 이 수직선이 만약에 이렇게 있다면 이 1을 기준으로 범위를 잡을 때 늘어날 때도 만약에 0에 닿으면 하나는 2에 닿게 될 거고, 만약에 마이너스 1에 닿으면 두 칸 띈 3에 닿게 될 거고, 이런 식으로 대칭되면서 늘어나겠다는 거예요. 괜찮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가운데를 기준으로 대칭되게 개수를 세주면 되는 건데, 조금 많이 쓸게요. 마4, 마3, 마2, 마1, 0, 1, 2, 3, 4, 5 여기까지 써볼까요? 그러면 이제 대칭이 0이었으니 미안해요. 1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우리 반드시 1을 포함하게 되고요. 포함할 때도 왼쪽 오른쪽 대칭되게 포함하라고. 0을 포함하면 2가 포함되고 마이너스 1을 포함하면 3이 포함된다. 그러면 마이너스 2나 4는 포함하면 안 되겠죠. 왜? 미안합니다. 원하는 정수가 9개인데 계속 할게요. 마2 포함하면 4 포함하고, 마3 포함하면 5 포함하고, 그 다음에 마4랑 6은 포함하면 안 되겠죠. 그래 이 가운데 정수 9개가 포함이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구간의 범위를 잡을 때 어떻게 가야 되냐? 쌤이 항상 그림을 그릴 때는 포함하고 포함하지 않는 것 사이에 그 수직선을 그려달라고 했죠. 얘는 대칭성을 갖고 있으니까 한쪽만 보시면 돼요. 그러면 n 플러스 1이라는 친구가 5랑 6 사이에 있을 거고, 우리 빵꾸가 뚫려 있으면 등호가 포함하지 않는 거에 등을 넣어준다. 그래서 n이 가능한 범위는 5부터 4까지라고 이렇게 나오게 돼요. 괜찮죠? 쌤이 이렇게 풀어준 이유는 사실 여기서는 자연수 n값을 물어봤지만 n의 범위를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범위로 지금 풀어준 거고요. 만약에 정말로 이게 그냥 개수만 물어보는 문제다? 여러분들 이렇게 나오고 문제에서 조건을 주죠. n은 그냥 자연수고 여기 포함되는 정수가 9개다 라고 하면 실제로 문제를 풀 때는 요 n 플러스 1에서 1 마이너스 n을 그냥 빼시면 되겠죠. 그치? 그래서 n 플러스 1에서 1 마이너스 n을 빼고 등호가 둘 다 없으니까 빼기 1을 뺀 게 1을 하나 더 빼준 게 9개가 된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괜찮죠? 그래서 2n 마일이 9니까 n 값은 5다. 이렇게 바로 구하셔도 돼요. 한 번 더 설명하면 쌤이랑 이제 정수 조건에서 개수 세는 거 했었죠. 둘 다 만약에 등호가 없으면 b 빼기 a 빼기 1개. 만약에 한쪽만 등호가 있으면 b 마이너스 a개. 둘 다 등호가 있으면 b에서 a를 빼서 1을 더한 거. 기억하시죠? 요거 활용한 거예요, 방금.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조건이 n도 자연수라고 주고 정수 9개고, 그리고 문제에서 그냥 자연수 n값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볼 때는 그냥 정수의 개수를 쓰시면 되고, 위에서 쌤이 풀어준 거는 범위를 물어볼 때니까 꼭 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알겠죠? 범위 많이 물어보니까 좀 체크 잘 해주세요. 다음 3번 한번 문제 볼게요. 24년 6월 9일 문제고요. 이차함수 최고차 함계수가 2인 fx랑 마이너스 1인 이차함수 gx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에서 fx가 y는 x랑 원점이 아닌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선생님이 한번 그래프를 잡아볼 거예요. 아래로 블록인 fx라는 함수가 있다고 가정을 할 거고요. 이 친구가 2x제곱에 mx 플러스 n이라는 함수라고 잡을 거예요. 그래서 최고차 함계수가 2라고 잡아줬으니까 우리는 만약에 y는 x라는 점을 잡아주면 이때 만나는 점은 p랑 q라고 얘기를 한대요. 괜찮죠? 그 다음에 나 조건 바로 보지 않고 다 조건을 먼저 볼 건데, 문제에서 p는 q보다 x좌표가 작다는 건 그냥 왼쪽에 있다는 거예요. p가 왼쪽. 알겠지? 그래서 OP랑 PQ가 같다라는 포인트가 나왔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냐면, 만약에 이 원점이란 놈이 요 가운데 O가 들어가.
그럼 OP의 길이랑 PQ의 길이 두 개가 같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이 그림을 봤을 때 이 길이랑 이 길을 같다 할 수 있어? 없다는 거야. 괜찮지? 그게 무슨 얘기야? 5가 여기 오니까 성립을 안 하더라. 그럼 5가 반드시 어디 있어야 돼? 이쪽 바깥쪽으로 나와서 OP의 길이랑 PQ의 길이가 같도록 잡아주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요 5의 점을 여기 잡아줄 거야. 원점을. 괜찮지? 우리는 어떤 얘기 해야 된다고? OP랑 PQ의 길이가 똑같다. 괜찮죠? 근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모의고사랑 어려운 문제들 풀 때 많이 연습했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우리가 기울기의 정의를 좀 까먹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기울기가 결국에 정의가 뭐냐면 x값 증가량분의 y값 증가량이라는 성질이 있어요. 맞죠? 그러니까 만약에 점에서 점을 넘어갈 때 여기 이만큼 올라가는 비율이랑 요만큼 올라가는 비율로 a분의 b 여기에 나타나는 게 기울기라는 거 꼭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문제에서 보니까 최고차 한계수가 얼마예요? 지금 1이에요.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는 거랑 위로 올라가는 거의 길이는 반드시 어때야 된다는 거야? 같아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O에서 P로 갈 때 쌤이 오른쪽으로 A만큼 갔으면 반드시 P도 위로 A만큼 가야만 기울기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괜찮죠? 동일하게 PQ한테도 적용을 해볼 건데요. 우리가 이게 평행하고 있잖아. 그리고 문제에서 아까 우리 요 OP랑 PQ의 길이가 똑같다라고 가정을 하면 지금 선생님 여기 색칠하는 삼각형 두 개는 합동이 될 수밖에 없어요. 괜찮죠? 그래서 이 길이도 플러스 A만큼 가게 될 거다라는 거지. 괜찮지? 그럼 이제 피해 좌표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게 되겠죠. 피해 좌표는 원점에서 오른쪽으로 A만큼, 위로 A만큼 온 좌표예요. 그러면 Q의 좌표도 오른쪽으로 A만큼, 위로 A만큼이니까 2A, 2A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어떤 얘기를 다시 해줘야 되냐면 이 PQ가 어떤 점인지를 얘기해 줘야 돼요. 이 PQ는 뭐냐면 fx와 y는 x의 교점이에요. 괜찮지? 여러분들이 교점을 구할 때 우리 중간고사 때부터 어떻게 했었죠? 두 함수의 교점을 구할 때는 두 함수를 같다라고 뒀어요. 연립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항상 방정식을 한쪽으로 이항해서 풀었을 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여기서 나오는 방정식의 해가 교점의 x좌표들이라는 걸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 여기서는 a랑 2a라는 근을 갖게 될 거고 그러면 fx 빼기 x라는 점은 x-a 곱하기 x-2a가 되는데 아까 fx의 최고차 한계수는 2라고 잡아줬죠. 그래서 우리는 fx는 함수를 완성할 수 있게 돼요. 엑마 a, x-2a 앞에 2가 빠졌네요. 플러스 x 이렇게 뭐 전개해 주시면 2x제곱 마이너스 6 플러스 2x 6a 플러스 2x 플러스 4a 제곱 이렇게 잡아줄 수 있겠어요. 괜찮죠? 자, 다음 우리 이제 이 상태에서 어떤 얘기 할 거냐면 나조건 얘기 안 했죠. 나조건은 한 점에서만 만난대. 한 점에서만 만난다는 뭐냐면 접한다라는 의미를 가져요. 접한다. 괜찮죠? 접한다는 의미를 가질 거고 그러면 y는 x가 있으면 아까 우리가 피해 좌표를 a, a로 잡았죠? 그럼 gx는 이렇게 위로 블록으로 접하고 있다는 거죠. 괜찮죠? 문제에서 최고차항이 마이너스 1이라고 줬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 우리는 또 gx 빼는 x랑 둘의 교점을 이야기하게 된다면 gx 빼기 x는 0이라는 근이 나올 건데 아까 말했죠? 방정식의 근은 교점의 x좌표를 이야기하게 된다고요. 그럼 이놈도 a를 근으로 가지게 될 텐데 문제에서 접한다고 했으니까 접하면 무슨 근? 중근을 가져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gx 빼기 x라는 함수는 최고차 한계수 아까 마이너스였고요. x-a의 제곱의 모양을 따른다. 결국에 gx란 친구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a 더하기 1x 마이너스 a제곱이다. 이렇게 세울 수 있게 돼요. 괜찮죠? 이렇게 그러면 우리는 fx랑 gx를 모두 a로 표현을 해줄 수 있게 된 거고 여러분들은 fx 더하기 g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를 만들 거니까 방금 쌤이 구한 두 식을 더해 줄 겁니다.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3x 더하기 3a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나올 거예요. 괜찮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는 이게 어떤 조건이 붙었냐면 해가 모든 실수라고 붙었어요. 그치? 그럼 우리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한다 그러면 2차 부등식이네?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요? 네, 양산 공부하다 그래프 6가지가 떠오르죠. 근데 이 중에서는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하나도 빠짐없이 x축 위에 그려지는 이 두 가지 그래프가 떠올라야 돼요. 괜찮죠? 우리는 얘를 하는 방법이 x축과의 교점이 없다, 접한다. 즉 판별식이 0보다 교점이 없으면 작고요, 접하면 같다로 문제 풀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판별식 풀어주시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요. 전개해 주시면 4a 제곱 빼기 24a 더하기 9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나오게 될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죠? 근데 계산이 너무 더럽게 나왔네. 네. 미안해. x의 계수가 합쳐질 때 1인데 제가 잘못하고 2라고 잡았네요. 그러면 둘이 더했을 때도 여기 2라고 잡아주셔야 되고, 미안해요. 여기서 그래서 판별식이 4분의 d가 나와야겠죠. 괜찮죠? 그러면 우리는 짝수 공식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0보다 작거나 같다로 나와주시고 a제곱 빼기 4a 플러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이거 인수분해 안 된다고 당황하지 마시고 보기 보시면 알겠지만 결국에 뭐다? 근해 공식 써야 된다. 그래서 이 친구 근해 공식 a분의 마비 프라임 풀마 루트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로 범위 잡아주시고요. 덕분에 2 빼기 루트 3부터 2 플러스 루트 3까지다. 그래서 이렇게 최대값 2 플러스 루트 3으로 잡아주시면 돼요. 괜찮죠? 쌤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시험이 어려워지면 중간고사 내용을 섞을 수밖에 없어요. 특히나 여러분들은 범위가 조금 적은 편이기 때문에 더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기울기 활용하는 거나 잡아주는 거 연습 좀 해주세요. 네, 다음 4번 문제 볼게요. 4번 문제 보시면 x제곱 빼기 11x 더하기 24가 0보다 작다라고 나오니까 요거 인수분해 이쁘게 되죠? 3부터 8까지 범위 잡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x제곱 빼기 2kx 더하기 k제곱 빼기 9도 안 되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k 플러스 3, k 마이너스 3 합차로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인수분해 했을 때 x 마이너스 k 마 3, x 마이너스 k 플러스 3이 0보다 크다 잡아줄 수 있을 거고요. 그럼 얘는 아래로 볼록에 교점 2개 나올 건데 k 마 3과 k 플러스 3 이렇게 범위가 잡히게 되겠죠. 괜찮아?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문제를 보면 알파부터 베타까지라는 해가 딱 하나만 나오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3과 8이 반드시 겹쳐야 되는 건데, 근데 사실 우리가 그려야 되는 모양이 이 친구인데 이놈의 모양이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그러면 이 왼쪽 게 겹칠지 오른쪽 게 겹칠지 알아 몰라? 모르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경우를 좀 나눠서 풀어줄 겁니다. 네, 경우를 나눌 거기 때문에 똑같은 수직선을 하나 더 그려놓고, 자, 그럼 만약에 요 오른쪽 친구가 이렇게 겹치게 된다면 여기가 k-3이겠죠? 이게 우리가 원하는 해가 되는 거야. 근데 문제에서 말하는 해는 딱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더 이상 겹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나머지 k 플러스 3이라는 친구는 바깥으로 내보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더 이상 겹치지 않도록.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얘기 해야 되냐, 정수가 몇 개 이런 문제가 아니라 결국에 이게 알파고 얘가 베타가 된다면 베타 빼기 알파는 2가 될 거다를 얘기하는 게 목표죠. 그래서 우리는 k-6이 2다. 즉 k 값이 8이다 라는 걸 하나 구해주게 돼요. 괜찮죠? 자,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뻗어나가는 수직선이 겹친다라고 가정하면 왼쪽으로 가는 친구는 겹쳐주면 안 되게 될 것 같고요.
그러면 k 플러스 3 또 잡히고 우리가 원하는 해는 요만큼이 되겠죠. 얘도 알파부터 베타까지 다 얘기하고 싶은 건데 문제에서 말하는 베타 빼기 알파는 2가 나와야 되니까 이것도 5-k가 2다. 즉 k 값이 3이라는 걸 잡아주시면 돼요. 괜찮죠? 그럼 문제에서는 뭐 이 k 값들을 모두 더해달라고 했으니까 정답을 낼 때 11로 내주시면 됩니다. 네, 다음 문제 이어서 볼게요. 그래서 이번엔 24년 10월 9일 13번 문제고요. 똑같이 부등식 문제가 나왔습니다. 만족하는 실수는 반드시 하나가 존재하도록 하고요. 우리는 x 플러스 9 x 빼기 a제곱 플러스 6a가 0보다 작거나 같다를 먼저 이야기를 해봐야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항상 부등식을 표현할 때 여기 안에가 0 되는 값들을 비교하게 되는데 항상 미지수가 나오면 불편해야 된다 그랬죠? 이유가 뭐야? 누가 더 큰지 모른다 이기 때문이에요. 그쵸? 근데 얘는 조금 골 때리는 게 우리가 마이너스 9랑 a제곱 빼기 6a를 비교하게 된다면 얘를 한쪽으로 넘겼을 때 이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완전 제곱식이라는 걸 알게 돼요. 완전 제곱식은 항상 0보다 뭐하죠?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죠? 그래서 부등식이 이렇게 올라가게 된다는 거지. 괜찮지? 누가 더 큰지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야. 괜찮아? 그래서 우리는 경우를 조금 나눠서 풀어줄 건데 첫 번째는 마이너스 9랑 a제곱 빼기 6a가 같을 때, 즉 a가 얼마일 때? 3일 때를 얘기해 볼 거야. 괜찮죠? 이게 원래는 막 몇 개, 두 개, 세 개 이렇게 나오면은 이렇게 못 풀지만 문제에선 실수가 오직 하나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만약에 a가 3으로 같으면 저 부등식은 x 플러스 9의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다로 바뀌어요. a한테 3을 대입한 겁니다. 그럼 얘를 아래로 불러 교점을 봤더니 마이너스 9에서만 접하고 이 아래 없고 접하는 게 하나니까 x는 마이너스 9라고 바로 이야기해 줄 수 있게 되겠죠. 괜찮죠? 근데 우리는 이대로만 끝내는 게 아니라 아까 요 위에 있던 요 아래 것도 같이 연립을 해줘야 되는데 요거는 뭐 간단하니까 바로 쓸게요. 2a-16부터 2a까지라고 나와. 괜찮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a가 3일 때를 가정하고 있으니까 2a 빼기 16부터 2a라는 범위는 마이너스 10부터 6까지. 이놈을 연립했을 때 하나만 나오냐 얘기하는 거지. 그치? 그럼 우리는 점 하나가 여기 속하는지만 확인하면 되겠죠? 네, a가 3일 때는 성립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는 a가 3이 아닐 때를 얘기해 봐야겠죠? 요거 아닐 때는 마이너스 9랑 a제곱 빼기 6a를 비교하면 무조건 누가 더 크다고요? 얘가 더 크다고. 그래서 부등식을 풀 때 마이너스 9랑 a제곱 빼기 6a를 잡아줄 수 있고 축 아래 범위니까 x의 범위는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괜찮죠? 그리고 아까 봤던 2a 빼기 16과 2a를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해가 하나만 나온다라는 건 사실 어렵지 않죠. 미안합니다. 이거 등으로 쌤이 빼먹고 있네. 등을 빼먹고 셌어요. 부등식에 등호 있습니다. 이게 한 점만 나온다는 게 사실 어려운 내용이 아니죠. 만약에 하나만 나오게 되려면 우리는 그림 이런 식으로 접혀야 되는 이런 식으로. 그치? 자, 그럼 이제 문제는 뭐냐? 어떤 수직선이 오른쪽 거고 왼쪽 건지 모른다는 게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경우를 두 개로 나눠요. 마이너스 9 a제곱 빼기 6a가 왼쪽 거. 그러면 2a 빼기 16 2a가 오른쪽 거 되겠죠. 반대로 2a 빼기 16 2a가 왼쪽 거. 그러면 a가 아니라 마이너스 9 a제곱 빼기 6a가 오른쪽 거 이렇게 되겠죠. 괜찮아? 이 점에 대해서 이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얘기할 게 위에 거는 a제곱 빼기 6a랑 2a 빼기 16이 겹쳤으니까 둘이 같다. 한쪽으로 넘기셔서 방정식을 풀어주시면 a 값은 얼마가 나오죠? 8이 나와야 되네. 네, 4라고 나옵니다. 4. 완전 제곱식이 되죠. 네, 당연히 성립하고요. 3이 아니니까. 아래 거에선 2a랑 마이너스 9가 같으니까 a가 마이너스 2분의 9라고 나오게 돼요. 얘도 3 아니니까 성립하겠죠. 우리는 a 값 3개를 구해줬고 원하는 대로 3과 4랑 마이너스 2분의 9를 모두 더한
얼마가 정답이다? 네, 2분의 5가 정답이 되겠죠. 마무리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fx랑 gx가 만나는 점을 이렇게 pq라고 하고요. x는 a가 만나는 점이네요. 그 다음에 x축과 만나는 점을 r이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PR과 QR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길이가 되게 중요한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부등식을 보면 fx를 그릴 건데 문제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x축과 만나는 점이 나왔기 때문에 x축을 조금 정확히 그려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를 그리려고 봤더니 인수분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잠깐 판별식을 썼을 때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음수라는 거 알고 있겠죠. 우리 맨날 연습하는 거. 그러면 얘는 공중에 이렇게 떠 있겠다 얘기해 주면 되겠죠. 괜찮아? 그 다음에 요 gx를 그려볼 건데 y는 gx는 2x제곱 빼기 4x이기 때문에 2x로 묶었을 때 교점 두 개가 명확히 눈에 보이게 돼요. 얼마? 0과 2가 되겠죠? 그래서 조금 뾰족하게 그러면 너무 못 그렸네. 네, 이렇게 잡아주게 됩니다. 문제에서는 A라는 세로선을 그릴 건데 2가 아닌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0보다 오른쪽에 그릴 거고요. 여러분들 경우를 좀 나눠줄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쌤이 이 파란색을 보면 X는 A를 봤을 때 이 fx랑 만나는 걸 p, gx랑 만나는 점을 q, x축이랑 만나는 점을 r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괜찮지? 우리는 길이를 얘기해야 되더라. PQ라는 길이랑 QR의 길이를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누가 위고 누가 R인지가 되게 중요하겠죠. 큰 데에서 작은 걸 빼줘야 되니까. 맞지? 그럼 이제 포인트를 잡아줘야 되는데 이게 무슨 포인트가 나오냐면 X는 2를 기준으로 쌤이 그림을 너무 못 그려서 그렇지만 오른쪽에 만약에 이렇게 그려주면 다른 색깔로 할게요. 오른쪽에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면 fx랑 만나는 게 p, gx랑 만나는 게 q, x축과 만나는 게 r 이렇게 바뀌어요. 그럼 어때? 지금 q랑 r이 누가 위인지 r인지가 바뀌었죠. 그치? 그래서 이걸로 경우를 나눠주는 거야. 그럼 이제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선생님 이 F랑 P가 바뀌는 것도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이 바뀌는 순간을 얘기할 수도 있지 않냐라고 하는 건데 문제를 보면 Q랑 P는 없습니다. 그쵸? Q, P의 길이는 없으니까 얘네들은 비교 대상이 아니어서 경우를 나눌 필요는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두 가지를 볼 건데 이 파란색 빨간색 차이가 얼마를 기준인지 혹시 보이나요 여러분? 네, 아까도 얘기했죠. x는 2를 기준으로. 그러면 첫 번째, x가 2보다 작을 때는 저 파란색을 보는 거예요. 그럼 p의 좌표가 당연히 x 좌표는 a였고 함수에 대입해 주시면 돼요. fx에 대입한 3a 플러스 3 r은 a, 0 q는 a, 2a 제곱 빼기 4a가 돼요. 우리는 항상 큰 데서 작은 걸 잡아줄 거니까 길이는 PR의 길이는 A제곱 빼기 3A 플러스 3 QR의 길이는 0에서 2A제곱 빼기 4A를 빼주셔야 돼요. 이렇게 문제에서는 이 둘을 더한 걸 이야기하죠. PR 더하기 QR 즉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A 더하기 3을 보게 돼요. 괜찮죠? 근데 이게 얼마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3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대. 그래서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a가 0보다 작거나 같은 케이스. 괜찮나요? 그럼 여기서는 범위가 어떻게 나오죠? a가 0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나오게 돼요. 네, 아까도 보시다시피 우리 a라는 미안해. 이 첫 번째 경우가 x가 아니라 a죠. 우리 a가 무조건 양수라고 했으니까 1보다 크거나 같다를 잡아주시고 우리 항상 설정한 범위랑 연립을 해줘야 되니까 첫 번째 경우에서는 1부터 2까지다 이렇게 나와주시면 돼요. 괜찮죠? 네, 이제 두 번째 경우 해볼게요. 두 번째 경우는 a가 2보다 클 때고요. 2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수가 등호 빼주시고 똑같이 p의 좌표 3a 풀 3 q의 좌표 a, 0 r의 좌표 a, 0이 아니고 미안해요. a, 0이 아니고 2a 제곱 빼기 4a죠. r의 좌표 a, 0 이렇게 괜찮지?
PR의 길이 당연히 큰 데서 작은 거 빼니까 똑같고요. 뭐가 바뀐 거야? QR의 길이가 부호가 바뀌어요. 그치? Q가 더 위로 올라가 버렸으니까. 그래서 위아래를 더했을 때 PR 더하기 QR이 될 건데 요게 3A 제곱 마이너스 7A 플러스 3이 되더라. 이렇게 적어주는 거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결국 이 친구가 3 이상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게 우리의 목표고 3A 제곱 빼기 7A가 0보다 작거나 같다 되겠죠. 그래서 A의 범위는 0부터 3분의 7까지라고 나오는데 우리 첫 번째 성립한 범위랑 연립을 해주시면 2보다 크고 3분의 7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나오게 되겠죠. 네, 쌤이 계속 얘기하는데 네, 미안해요. 그냥 적당 내세요. 최대 최소값을 물어봤으니까 이 두 가지 경우에 들어가는 최소값, 최대값 두 개 더해 주셔서 정답을 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